자, 홍준표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지금 그 유승민이 박근혜 배신했다 이걸 몰아세우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TK는 대구 경북은 살인자는 용서해도 배신자는 용서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지에 TK 지역은 살인자는 용서하는 지역이 돼버린 거야. 뭐 이런 뭐 조폭 집단이야? TK는 다? 아니 뭐 그 얘기가 단순하게 이게 해프닝으로 던진 얘기가 아니라 TK의 적자라고 스스로 이제 자부를 하고 있는 유승민의 존재감을 완전히 깔아뭉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발언을 하는 이 시기가 사실 둘이 단일화에 대한 어찌 보면 뭐 양당 합당에 대한 얘기가 진행된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꺼낸다는 거 봐서는 정당한 1대1의 어떤 합의 그럼 협상 이런 건 없다는 거지. 일방적으로 숙이고 들어와 나한테 항복해라고 홍준표가 유승민 후보한테 그렇게 선언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황진미님하고 둘이 뭔 토론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합의를 보려고 할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전투력도 생기고 막 그래. 근데 어떤 놈은 아예 바닥에 누워버린 애들 있잖아요. 백제 이렇게 돼버린 사람들이 있으면 기가 질려가지고 대화를 안 하고 싶어요. 그런 전략은 박근혜 일부 지지자들한테는 사이다로 들려요. 막 노무현 대통령도 까고 온갖 짓거리를 해서 막 마치 우리가 봤을 때 옛날에 봤을 때 운동권 개념으로 거대한 권력에 대항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박근혜 지지자들은 대할지 모르지만 홍준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약자의 되게 강한 스타일의 그런 스타일이에요. 강자에 강해야 진짜 진정한 의미의 사이다죠. 근데 얘는 약자들이 대놓고 지금 약자 코스프레하고 있는 친박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정치적 수준이랄까 대화의 어떤 언어의 수준은 상상을 뛰어넘어서 아니 이 정도 막말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정계 은퇴 및 구속까지 시켜야 된다고 봐요. 국민 감정에서는. 그리고 지금 노무현하고 김대중도 갈라치기도 시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국민의당 지지자들을 조금 더 도닥도닥 해가지고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노려보려는. 네, 지금 안철수는 안 하겠죠, 물론. 홍준표가 노무현을 뭐 뇌물 받아서 자살한 사람 이런 식으로 격하를 시키고 DJ하고 노무현의 사이를 이간질함으로 인해 가지고 호남 민심 쪽에서 자기가 지지를 받거나 호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큰 착각이에요.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뭐 어떤 역사적 재평가를 받은 입장이고 지금 자기가 신봉하고 있는 박정희에 비해서도 훨씬 더 높은 지지율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막말을 한다는 거는 오히려 자기한테 역풍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 근데 이해는 가. 왜냐면 지가 어디 뭐 전국구 스타로 경기나 서울권 가서 인기 끌 수는 없으니까 그나마 만만한 뭐 TK, PK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든 인기를 좀 끌어보려고 하면 기존의 노무현에 대한 어떤 그 그림자를 벗겨내야 자기한테 돌아올 것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뭐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 같은데 이 지금 있는 국민 감정이나 지금 지가 해왔던 짓거리들을 생각하면 이건 자기한테 오히려 해가 되지 득이 될 수 있는 선거 프레임이 아니거든. 근데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야. 얘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 더 있습니다. 홍준표 논란이. 자기가 뭐 양아치 박을 해서 양박이라고 했다는 새누리당보다 더 양아치스러운 게 도정 공백 15개월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사퇴 문제가 4월 9일 밤에 사퇴를 하면은 도지사 보궐선거가 불가능합니다. 행정부지사, 자기가 임명한 부지사가 15개월 권한대행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계속 보궐선거는 없게 하겠다 이지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빠지겠다 이거잖아. 이거 선관위가 밤에라도 나 야근할게 갖고 와 받아줄게 하면 끝나는 거거든 이거. 공식적인 업무 시간이라는 게 아니 그게 그 업무 시간을 지켜서 그때만 받아야 된다, 그때만 접수해서 해야 된다라는 특별한 법규정도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지금 그래서 경남 쪽의 시민단체들은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고발 당하에 싸고요.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지. 자기가 도의적 책임은 국민한테 없는 자예요 이자는. 그러니까 이게 배째고 누워버리는 사람이라서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봤을 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인데 홍준표는 당당하게 이 짓을 하면서 자기 지지자들한테 나는 이 정도 대가 있는 사람이야. 자기 그 리더십을 이런 식으로 과시하고 있는 거야. 어떤 비난이어도 내가 갈 길은 간다. 정말 대단한 멘탈의 소유자라고 보이네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정치 인생 막판에 검찰 조사도 받고 있고 재판도 받고 있는 상태고 더더욱이 이제 경남도지사가 끝나고 나서는 홍준표는 일단 그 임기가 끝나면 적어도 이제 소멸되지 않겠어요? 누가 이제 홍준표를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김진태가 사람이 아닌데 김진태도 홍준표를 사람으로 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죠. 얘가 이제 싸가지 없이 어차피 대표가 돼가지고 지금 역대 여당 그러니까 그 대구 경북 쪽에서 낸 후보 중에 최저의 어떤 지지율을 받는다 그러면 정치 생명 끝나는 거지 그걸로. 결국은 모든 대선 패배의 책임이 홍준표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홍준표가 사퇴를 안 한 이유는 끝까지 레이스를 저는 못한다고 봐요. 진짜 솔직히. 어느 순간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유는? 지금 돈도 돈이지만 이게 지금 홍준표가 약 10몇 프로를 받는다고 해도 그게 별 의미가 있는 수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를 지지해서 준 수치가 아니라 박근혜를 지지했어요? 애초에 그쪽 정서상 그 번호와 그 정당을 찍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홍준표 아니라 누가 나서도 주는 그런 기본표 같은 그런 더더욱이 지지율인 거거든. 홍준표는 난사를 하고 있거든요. 홍준표는 이제 박사모한테도 욕을 처먹고 어디든지 욕을 처먹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는 나올 수 있는 최선의 후보가 나온 거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는 이 앞에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조사나 판결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치고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인수위가 없는 때이기 때문에 인수위 법을 하나 만들자 했는데 결국에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현행법으로 인수위를 꾸리기로 합의를 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줘야 원만하게 대통령직 인수위가 될 텐데 결국엔 최근 했던 거는 끝내 무산됐고요. 인수위법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법 하에서 차기 대통령 인수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차원으로 사실 인수위 비슷한 어떤 조직이 꾸려질 것 같은데 어차피 2달 정도는 시간이 필요해요. 장관들 인선하고 인사청문회 받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그것만 전담할 기구가 하나 필요한데 지금 보궐선거에는 인수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또 바로 취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지금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소식을 한번 전해드려 보네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법이 허술한 줄 저도 몰랐어요. 이랬을 때 있었는데 어쨌든 다음부터는 탄핵되면 인수위원회가 구성되게끔 법을 개정한다고 합의하고 이번 주는 법내대 테두리에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게 9일 이후에 10일부터 급격하게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한국당 애들이 잡아 흔들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지금부터 당선이 유력한 후보는 어쨌든 국가 조직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지금부터 조각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거다. 그래서 당선 즉시 10일 날 당선되면 바로 11일 날 인사발령돼서 기존의 부역자들 전부 다 권한을 박탈하지 않으면 또 그들이 카멜레온처럼 또 바뀌거든요. 공무원들은 쓱 바뀌어서 또 열심히 한 척 하면 청와대에서 또 잠깐 혼란이 올 수가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부분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탄핵돼가지고 대통령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경우가 앞으로도 있을까요? 박근혜 이상의 어떤 희한한 인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난 궁금해. 이제는 이제 한번 안 좋은 예를 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행을 하거나 이 국정농단을 한다는 시도 자체가 아예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한 3, 네. 40년 후에 뭐 박지만이나 또 누구죠? 박지만 아들들이나 또는 또 누구죠? 정유라가 또 대통령 후보로 나올지 모르죠. 안 살아. 완전 아이, 웃을 일이 그런 아니에요. 세상 안 웃을 살고 아니, 싶네.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쨌든 이들의 자금 추적을 해야 된다. 그렇지. 그 돈을 제대로 다 환수를 해야지. 검찰이나 이런 데서 뭔가 뼈를 깎는 고통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뭐 좀 전에도 이야기 나왔지만 검찰이 청와대 쪼르르 전화해가지고 수사 기밀 같은 거 다 알려주는 뭐 이런 모양새로 가왔던 것이라 그러면 저는 이건 필수 같아요. 공수처 같은 거는. 그리고 뭐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만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하는 판사도요. 그런 거를 배심원들이 하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맞아요. 배심원제 도입이. 저쪽에는 역적돼 버리는 거잖아. 뭐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 어떻게 판결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하고 사법부가 또는 사정기관이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는 정책내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국민이 판사보다 그다음에 검사보다 더 똑똑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보화 시대를 지난 지금 창조 사회에서는요. 정보로 돈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보는 과거 지식보다 현재의 정보가 더 빨라요. 정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식으로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바로
배심원제나 또는 공수처나 이게 다발적으로 돼야 되는데 제가 열받은 게 뭐냐면 우리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한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박근혜 탄핵 사태가 박근혜하고 최순실만 잘못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 4대 사정기관이 다 붕괴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발표 국민한테 보고를 했거나 이랬더라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위에 압력을 받지 않고 수사를 했더라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대 사정기관이 붕괴되고 완전히 국가 기능 자체가 이제 소실됐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전면적인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황진미님하고 둘이 뭔 토론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합의를 보려고 할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전투력도 생기고 막 그래. 근데 어떤 놈은 아예 바닥에 누워버린 애들 있잖아요. 배째 이렇게 돼버린 사람들이 있으면 기가 질려가지고 대화를 안 하고 싶어요. 그런 전략은 박근혜 일부 지지자들한테는 사이다로 들려요. 막 노무현 대통령도 까고 온갖 짓거리를 해서 막 마치 우리가 봤을 때 옛날에 봤을 때 운동권 개념으로 거대한 권력에 대항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박근혜 지지자들은 대할지 모르지만 홍준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약자에 되게 강한 스타일의 그런 스타일이에요. 강자에 강해야 진짜 진정한 의미의 사이다죠. 근데 얘는 약자들이 대놓고 지금 약자 코스프레 하고 있는 친박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정치적 수준이랄까 대화의 어떤 언어의 수준은 상상을 뛰어넘어서 나는 이 정도 막말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정계 은퇴 및 구속까지 시켜야 된다고 봐요. 국민 감정에서는. 그리고 지금 노무현하고 김대중도 갈라치기도 시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국민의당 자, 홍준표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지금 그 유승민이 박근혜 배신했다, 요걸 몰아세우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TK는 대구 경북은 살인자는 용서해도 배신자는 용서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지에 TK 지역은 살인자는 용서하는 지역이 돼버린 거야. 뭐 이런. 뭐 조폭 집단이야? TK는 다? 아니 그 얘기가 단순하게 이게 해프닝으로 던진 얘기가 아니라 TK의 적자라고 스스로 이제 자부를 하고 있는 유승민의 존재감을 완전히 깔아뭉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발언을 하는 이 시기가 사실 둘이 단일화에 대한 어찌 보면 뭐 양당 합당에 대한 얘기가 진행된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꺼낸다는 거 봐서는 정당한 1대1의 어떤 합의? 그럼 협상 이런 건 없다는 거지. 일방적으로 숙이고 들어와 나한테 항복해라고 홍준표가 유승민 후보한테 그렇게 선언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있다라는 생각에서 뭐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 같은데 이 지금 있는 국민 감정이나 지금 지가 해왔던 짓거리들을 생각하면 이건 자기한테 오히려 해가 되지 득이 될 수 있는 선거 프레임이 아니거든. 근데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야. 얘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 더 있습니다. 홍준표 논란이. 자기가 뭐 양아치 박을 해서 양박이라고 했다는 새누리당보다 더 양아치스러운 게 도정 공백 15개월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사퇴 문제가 4월 9일 밤에 사퇴를 하면은 도지사 보궐선거가 불가능합니다. 행정부지사, 자기가 임명한 부지사가 15개월 권한대행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계속 보궐선거는 없게 하겠다 이지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빠지겠다 이거잖아. 이거 선관위가 밤에라도 나 야근할게 갖고 와 받아줄게 하면 끝나는 거거든 이거. 그 공식적인 업무 시간이라는 게 아니 그게 그 업무 시간을 지켜서 그때만 받아야 된다, 그때만 접수해서 해야 된다라는 특별한 법규정도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지금 그래서 경남 쪽의 시민단체들은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고발 당하에 싸고요.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지. 자기가 도의적 책임은 국민한테 없는 자예요, 이자는. 그러니까 이게 배째고 누워버리는 사람이라서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봤을 땐 기가 막히는 일인데 홍준표는 당당하게 이 짓을 하면서 자기 지지자들한테 나는 이 정도 대가 있는 사람이야. 자기 그 리더십을 이런 식으로 과시하고 있는 거야. 어떤 비난이어도 내가 갈 길은 간다. 정말 대단한 멘탈의 소유자라고 보이네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정치 인생 막판에 검찰 조사도 받고 있고 재판도 받고 있는 상태고 더더욱이 이제 경남도지사가 끝나고 나서는 홍준표는 일단 그 임기가 끝나면 적어도 이제 소멸되지 않겠어요? 누가 이제 홍준표를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김진태가 사람이 아닌데 김진태도 홍준표를 사람으로 안 보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아닌 거죠. 얘가 이제 지지자들을 조금 더 도닥도닥 해가지고 안철수하고의 단일화를 노려보려는. 근데 지금 안철수는 안 하겠죠, 물론. 홍준표가 노무현을 뭐 뇌물 받아서 자살한 사람 이런 식으로 격하를 시키고 DJ하고 노무현의 사이를 이간질함으로 인해 가지고 호남 민심 쪽에서 자기가 지지를 받거나 호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큰 착각이에요.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뭐 어떤 역사적 재평가를 받은 입장이고 지금 자기가 신봉하고 있는 박정희에 비해서도 훨씬 더 높은 지지율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막말을 한다는 거는 오히려 자기한테 역풍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 근데 이해는 가. 왜냐면 지가 어디 뭐 전국구 스타로 경기나 서울권 가서 인기 끌 수는 없으니까 그나마 만만한 뭐 TK, PK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든 인기를 좀 끌어보려고 하면 기존의 노무현에 대한 어떤 그 그림자를 벗겨내야 자기한테 돌아올 것이